혹시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드신가요? 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 답답한 속마음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고부 갈등, 왜 이렇게 힘들까요? 생각보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저는 고부 갈등을 악화시키는 10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고부 갈등의 실마리를 찾고 한결 편안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고부 갈등을 악화시키는 10가지 습관. 첫 번째, 기대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각자 다른 기대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주길 바라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에 순응하길 기대하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명절에 시어머니가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해주길 바라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모든 집안일을 척척 해내길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기대는 작은 불만을 넘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조율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통 부족입니다. 솔직한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니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불만을 느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어려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칭찬과 격려를 곁들이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며느리는 젊은 세대의 방식을 따르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육아 방식에 있어 최신 정보를 따르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하며 훈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간섭입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은 며느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며느리의 사생활, 육아 방식, 살림살이 등 모든 면에서 간섭이 이어진다면 며느리는 숨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퇴근 후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방문하는 경우 며느리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배려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른 며느리나 딸과 비교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에 비해 살림을 못한다고 핀잔을 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에 비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비교 대신 각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고집입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굽히지 않으려 할 때 며느리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해오던 음식 조리법을 바꾸지 않으려 하고 며느리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싶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나 상처가 남아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갈등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과거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 역할 분담의 불만족입니다. 가사 분담, 경제적 지원 등 역할 분담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육아와 가사, 직장 일까지 모두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아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사 분담에 어려움이 있다면 남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 배려 부족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피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안일을 시키는 경우 며느리는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과도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길 바라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육아를 하려 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꿀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며느리, 시어머니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기대해도 좋습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